봅시다. 자, 산화의 정의 세 가지. 그렇지. 산소를 만나서 무언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첫 번째, 산소하고는 결합을 해요. 산소를 얻어야 하고요. 그럼 얘는 잃어버릴 거고. 자, 수소하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하고 얻으면 환원이었어. 자, 이때의 주의사항, 우리 산염기에 산의 정이 뭐였어요? 아레니우스 산? 아레니우스 산 어디에서 뭘 버리는 애? 수용액에서, 물속에서 수소 이온 버리는 애가 산이야. 브레스테드로 우리 산도 수용액 아니더라도 수소 이온 버리는 게 산이지. 산은 수소를 이온으로 버리는 거야. 이게 산염기야. 근데 산화 환원은 수소 이온이 아니라 수소를 원자 상태로 주고받을 거야.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온으로 원래 있던 애가 이온으로 빠져나가는 건 전자 이동이 없을 거거든. 근데 내가 수소를 원자로 가지고 있다가 주고받으면 원자가 오고 가는 와중에 전자 이동이 생길 거야. 그래서 산화 환원은 반드시 전자 이동이라는 게 존재하는 반응이고 산염기는 전자 이동이 1도 없는 반응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산화 환원에 대표적인 게 몇 개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럼 첫 번째, 산소를 얻는 반응으로 구리판을 겉불 곳에다 넣고 가열을 했습니다. 자, 구리 원래 색깔 뭐? 구리 덩어리 붉은색. 가열을 했어. 그럼 뭘로 돼요? 산화구리. 산소가 달라붙어요. 산화구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산화구리 무슨 색? 검은색. 그래서 여기서는 색깔도 잘 나올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니 구리 입장에서는 원자였고 얘도 분자여서 전하를 띠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해서 전하를 띠는 놈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된 것도 맞고요. 또는 0이었던 애가 플러스 2로 되면서,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전자 2개 버렸다는 얘기니까. 그치?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화라고 해도 되고요. 전자 얻어간 놈이 환원이고요. 그러니까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산소한테 전자 주고, 그래서 양면이 돼야 산소랑 결합이 가능해. 산소를 얻는다의 다른 의미는 전자를 줬다와 같은 말이 된 거예요. 산소하고 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는 좀 이따 다시 또 두 번째, 자, 수소를 잃거나 얻는 반응으로 하나 볼게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였지.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세포 호흡이죠. 포도당이랑 산소 먹고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물 만들고 열도 만들고. 자, 세포호흡 하실 거야. 그럼 이때 포도당은요, 산소를 만나서 반응하는 중이니까 얘는 산소랑 결합할 거야. 그럼 포도당은 산화할 거지. 그럼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해서 둘 중에 누가 됐어요? CO2. 탄소가 들어있는 애는 탄소 들어있는 물질로 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변했더니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됐는데, 그럼 포도당은 산화계 환원이계? 산소 만났으니까 산화야, 그치? 얘가 산소를 만나고 있는 중이니까 산화야. 그걸로 봐도 되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실 때 수소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 그치? 수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야 해도 돼. 그럼 산소는? 산소는 안 잃어버렸어? 산소 6개가 2개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건? 그렇지. 비율로 보셔야 돼요. C 6개에 O도 6개 있었는데 C 하나에 O가 2개가 됐어요. 이런 놈이 6개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탄소 하나당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잃어버리고 탄소는
얻어온 셈이니까 산화가 확실합니다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 수소 얻었으니까 환원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세포음 나왔으면 광합성도 나오겠지. 둘이 딱 반대일 거니까. 그죠? 광합성은 따로 쓰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으로 하는 산화환원이 그나마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였는데 전자 이동이 우선 그러면 그거 먼저 쓰세요. 2번에 1, 2, 3, 4에 산화환원 다 쓰시고 이유도 쓰세요. 뭘 얻었는지 잃었는지까지 그거 한번 확인하고 가자. 보세요. 우리 산화환원 찾을 때 우선은 1번 온갖 반응을 막 적어주고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게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일 거야. 그럼 산화환원을 찾는 되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애들이 있는지 이온이었다가 원자가 되고 원자였다가 이온이 되네 이런 애가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그럼 원자였다가 이온이 됐다는 건 전자 이동이 있는 거잖아. 잃었거나 얻었거나. 그럼 한 놈이 잃었으면 분명 누군가 옆에서는 얻었을 거니까 그런 놈 아무나 하나만 찾아도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너무 확실해.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산화환원 하실 때 전자를 주고받는 건 지금 누가 할 거냐면 여기 존재하는 금속들이 할 거예요. 금속끼리. 얘가 물속에 Cu2 플러스 이온, SO2 이온으로 각자 들어있었어. 거기다 아연을 이렇게 넣었더니 잠시 후에 어떻게 됐어? 아연이온, 황산이온 이렇게 들어있어. 황산이온은 아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애야. 그럼 전자를 주고받은 건 누가 했어? 구리하고 아연이 서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 반응에서는요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황산이온은요 식에서 빼도 그만이거든. 그럼 Cu2 플러스랑 아연 Cu랑 아연 2 플러스 이것만 쓰셔도 되는 식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SO4랑 관련해서 산화환원의 이유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봐. 2 플러스 양이온이었던 애가 원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원자가 되는 거야? 얘가 양이온이라는 건 핵은 그대로 있는데 원자과 전자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야 다시 원자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간 건 전자를 얻은 거죠. 얻었다. 그래서 환원. 이거는 산소 얻은 걸로 못 봐요. 그렇지. 이걸 산소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얘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구경꾼 이온이라. 자, 이거 식에서 아까처럼 빼면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산소가 일을 한 게 아닌 거야 얘는.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소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로 하시면 그 문장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원자를 잃어서 산화되었습니다. 그러면 2번도 같은 방법이겠죠. 진짜 많이 틀리는 거야 친구들이. 잠깐만 산소 잃어버렸다 그래. 그래서 2번도 은이 환원 우리가 산화하시면 되고. 얘는 방황이 있어요. 그렇지. NO3-도 아무 일도 못해. 음이온은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금속끼리 전자 주고받는 겁니다. 자, 간혹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이런 거 있다가 예를 들어 누구랑 반응을 해서 SO2로 나가거나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왼쪽에도 SO4가 있었는데 오른쪽에도 SO4가 똑같이 그대로 있어. 이러면 이 SO4는 반응 안 한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SO4가 3개나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2개는 SO4로 갔어. 근데 한 놈은 뭔가
뭔가 모양이 변했어. 이러면 SO4는 산화는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3개 중에 2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3개 중에 한 놈은 산화 환원을 참전을 한 거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해서 모양이 달라진 애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없지. 아까 거기는 없지. 그럼 안 한 거고 이런 경우는 한 거고 그렇게 찾아야 돼. 자 그러면 그럼 2번에서 은도 똑같이 환원이었고 그럼 3번은요? CH4가 뭐 됐어요?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 그렇지. O2가 환원되셨고 4번은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이온, 음이온, 0 이렇게 있던 아이가 0, 양이온, 음이온이 되었네. 그럼 Cl-는 변한 거 있어? 계속 음이온이잖아. 1- 변한 게 1도 없어. 그러니까 얘도 이 식에서 빼도 그만이 된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이 전자 버려서 산화하신 거고요. 수소가 전자 얻어서 환원한 거고요. 이럴 때 표현은 마그네슘에서 단어가 마그네슘 맞지? 마그네슘에서 수소로 전자가 이동했다 이렇게도 말할 거고.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됐으면 우리 그 밑에 금속 반응성이랑 산화수까지 쭉 한 번에 갑시다. 그거 하고 전자이동 다시 가자. 금속 반응성도 열심히 외운 거 기억나지? 자, 금속한테 반응성 크다 무슨 말이었어? 그치? 금속들의 성질. 너는 양이온 되기 좋아하는구나. 전자를 잃어버리기를 좋아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산화를 되게 잘하는구나. 이게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럼 반응성이 큰 건 보자. 1조 건소. 1조 건소 수소 빼고 불러볼까? 알칼리 금속? 나. 카. 루비디움. 세슘. 2조. 베릴륨.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여기에 스트론튬이랑 바륨이 들어갈 건데 그럼 봐. 우리 1조 원소야. 전체 금속 중에 그러니까 전체 원소 중에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성이 큰 거지.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잘 버리는 이유. 그러니까 요렇게 2개를 비교하면 얘보다는 얘가 전자를 좀 더 잘 버려. 다시 말하면 칼륨보다는 칼슘이 전자를 땡기는 힘이 좀 더 세. 왜 세? 유효액전하는 커서. 얘는 19번, 얘는 20번. 껍데기는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인데 해간에 양성자가 19개보다는 20개가 전자 땡기는 힘이 좀 더 셌어.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못 잃어버려, 얘보다는. 아까 얘가 더 잘 잃어버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라면, 나트륨, 칼륨이라면 누가 전자 더 잘 잃어버려? 칼륨이. 맞아? 왜? 껍질이 많아서. 껍질이 많으니까 거리가 멀어지고 일령이 작아져서 잘 잃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여기 20번까지만 비교를 하시면 아래로 갈수록 더 왼쪽으로 갈수록 요 놈이 가장 잘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 크카나마라고 1학년 때 그냥 외운 거야. 이제 이유 알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는 게 13쪽 알루미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전이원소가 나올 거지. 그래서 크카나마 뭐? 여기다 쓸까? 아라철리 주나 수구 수은 백금 이었고요.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어디다가 쓰는 거다? 그 밑에 있는 문제처럼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넣었을 때 반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연과 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보자. 아연이 이온으로 들어있는데 어차피 음이온 반응 안 할 거니까 다 뺐어요. 아연 이온으로 있는데 철을 넣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철이 양이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 보고 판단해? 반응성. 철이 반응성이 더 작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반응성이 크다는 건 아연이 양이온이 되는 걸 더 잘해. 그러면 나는 계속 양이온으로 있을 거야. 그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란 얘기지. 즉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건이 어때야 된다? 새로 들어간 놈이 반응성이 더 큰 놈, 센 놈이었어야 돼. 그래서 나오면 자 누가 반응성이 큰지 부등호부터 합시다. 이놈이 더 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는 수소가 반응성 더 크지? 준합수고 여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는 아연이 여기 있고 은은 저기 있어. 아연이 반응성이 조금 많이 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아연이 양이온 해버리겠지.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 말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놈이 크면 그럼 여기는 누가 크고? 마그네슘이 크고 여기는? 응? 마그네슘이 크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일어날 거고 새로 들어간 놈이 큰 곳에서만 일어나셔야 되는 거고. 빠른 판단 돼요? 이런 거 표시하시고 이게 됐으면 산화수 규칙은 기억나? 안 했니 근데? 몇 년만. 한 번도 있고 안 한 번도 있었나? 지금?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아 그러네. 그럴까? 산화수 좀 하시고 할까요? 네. 네. 여기다가 산화수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일 거야 이제. 산화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산화라고 할 거야 라는 걸 하나 더 붙일 거고 앞으로는 산화수 가지고 그냥 거의 대다수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산화수가 뭐냐면 전기염성도 기억나요? 전기염성도가 뭐예요? 오늘 중요한 시험 볼걸? 한 단어? 전기염성도가 뭐였어? 전기염성도가 제일 큰 원자가 누구야? 플로린이야, 그치? 뭐야 그럼 걔가 뭐가 큰 건데? 전자를 당겨오는 성질인데 어떤 전자를 당겨올 거냐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 자, 전기 음성도가 뭐냐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이게 전기 음성도였고 그럼 예를 들어 H하고 Cl이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럼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일단 Cl이 좀 더 커요. 자, 요 친구가 요 전자쌍을 우리가 요만큼 가져갈 거야. 다는 아니고 요만큼 갖고 가. 그래서 얘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조금 플러스가 될 거야. 그지? 이런 걸 이제 쌍극자라고도 말을 했고 얘가 끌고 가서 여기에 이렇게 불균형이 생겼네. 그래서 얘네가 전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정도 가지고 전하량이 나타났지. 이 전하량에다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곱해서 만든 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자 안에 나타난 얘는 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이런 거 했었지. 그때 이게 전기음성도인데 이거를 산화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음성도는 약간의 차이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분자를 만드는 게 정상이지만 자, 전기음성도 더 큰 애가
이 전자를 다 가져갔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걸 얘가 다 가져갔으니까 수소는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지. 그래서 플러스 1의 전하를 띄는 거고 부분 전하가 아니라 얘는 남이 거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의 부분 전하를 띄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전하를 띄는 거야. 그래서 산화수는 전기음성도 큰 원자가 그 전자쌍을 모두 가져갔다고 쳤을 때의 전하량. 이게 산화수야. 돼요? 그럼 전기음성도 누가 더 큰지 요거 정도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산화수라는 걸 따질 때 자, 만약에 그냥 일반 단원자 분자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 그럼 얘네는 산화수가 전기음성도 똑같은 애들이 모였으니까 끌고 갈 일이 없겠지. 산화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0이야. 원자나 분자로 있는 그냥 얘들은 이것도 얘 산화수 얘네 산화수를 다 합치면 결국은 0이야. 원자나 분자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상태면 얘네를 구성하는 모든 산화수의 합은 0이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온이 됐습니다. NH4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자, 이런 다원자 이온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얘랑 얘 모든 산화수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여기는 얘네 산화수를 싹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구하는 건 이제 볼 거야. 그래서 전체 다원자 이온일 경우 산화수의 모든 합은 이온의 전하량과 같은 상황이다. 자,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볼 거 산화수 만드는 규칙 5가지. 얘는 순서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외울게요. 첫 번째 1, 2족에 있는 금속 원소들. 아까 봤지? 리튬, 나트륨, 칼륨 걔네들. 마그네슘, 칼슘. 1쪽에 있는 애들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 애는 그거 하나 딱 버리고 싶잖아. 플러스 1 되는 거 좋아해. 그럼 2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 2개 딱 버리고 플러스 2 되는 걸 좋아해. 반응성이 이미 너무 큰 금속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무조건 줄 거야. 양이온이 되는 애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한테 밀린 1쪽에 들어있는 비금속이 하나가 있어요. 얘네한테 밀렸지만 얘도 사실은 전자 버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몇 플러스 되는 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지.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가 하나야. 얘가 안 정해지는 방법. 자, 첫 번째 얘처럼 금속들처럼 이거 하나 갖다 버리고 양성자가 되는 것도 얘한테는 안 정해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얻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헬륨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양성자 되는 게 에너지적으로 좀 더 안정한가 봐? 이걸 더 좋아해? 잘해? 그래서 수소도 버리는 걸 좋아해. 근데 그럼 봐. 이거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금속 원소는요. 1족 원소인 나트륨은 전하량 1짜리지. 자, 우리 앞으로 산화수 이거 계산하는 거 쓰실 때 귀찮아도 쓰세요. 요 한 친구의 전하량 쓰시고 얘가 2개 들어있으면 그 합은 아래에다 쓰시고 이건 합이야. 그럼 얘네들의 합이 합쳐서 0이 돼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산소는 혼자서도 마이너스 2짜리구나. 그래서 이 친구 개인 산화수도 머리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주시고 개인 거 하나, 총합 따로 하나, 각자 쓰는 거 지금 연습합시다. 그럼 얘도요. 마그네슘 2족 원소니까 자 네가 2 플러스겠구나.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2 마이너스 나와야 하니까 CL은 하나에 마이너스 1짜리겠구나. 이렇게 따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금속 들어있으면 금속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1, 2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번엔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 만들어 볼게요. NH3, CH4 이런 애들 나왔습니다. 그럼 H가 전체 중에 두 번째 2순위였으니까 H를 먼저 산화수를 고정을 하라는 얘기야. 얼마로? 플러스 1로. 그럼 플러스 1짜리가 3마리니까 플러스 3. 그럼 질수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에서 전체가 0 나올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자리가 4마리니까 플러스 4. 아, 그럼 탄소는 마이너스 4. 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거 나온 김에 분자구조 그려볼까? 우리 상단원에서 그리고 온 것 같은데? 자네들 그 표에서 막 이렇게 그렸었어. n 원자까지인데 몇 개? 5개. 이렇게 생긴 애가 일단 결합을 빡 했어. 그리고 남은 거 홀전자가 2개씩 있는데 마침 H가 4개니까 H 이렇게 갖다 붙이고 N2고 H4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만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 요대로 하면 H 몇? 그치. 1자리가 4개 4. 그럼 요거 합쳐서 마이너스 4 나올 거니까 N 하나에 마이너스 2면 되지. 자, 그걸 우리가 분자를 펼쳐서 그려봤어. 이럴 때 펼친 그림도 물어볼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공유 전자쌍을 전기음성도 큰 애가 다 가져갔다고 쳤을 때 이거니까 여기는 아무데도 안 갈 거지. 둘이 똑같아. 그럼 버려. 그러면 이 전자쌍 어디로 가? 질소한테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질소는 남이 거 2개 뺏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럼 한 개를 뺏긴 수소는 플러스 1인 거고 마찬가지 얘도 이거 2개 이렇게 뺏어왔을 거니까 마이너스 2고 2개가 플러스 1이 된 거고. 그래서 구조를 그려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기억나나? 폼알데하이드? 어떻게 생겼을게? 폼알데하이드 이렇게 쓰는데 구조로는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그럼 얘도 산화수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전자 어떻게 해? 탄소가 그래도 더 오른쪽에 있지. 얘 2.5고 얘가 2.1이거든? 그러니까 이 배 분까지는 수소보다 작은데 탄소부터는 탄소가 더 클 거야. 그러면 탄소가 전자 2개 뺏어갔지. 그럼 얘는 일단 뺏겼으니까 플러스 1. 2개 뺏어왔어. 근데 여기 있는 거 이거 4개 중에 2개는 산소 거 2개는 탄소 건데 전균성도 누가 더 크니까? 산소가 더 크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 전자 2개를 누가 가져가? 산소가 다 가져가.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2개 뺏어오고 2개 뺏겼네? 그럼 뭐해? 0이야. 얻지도 잃지도 않은 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산소는 어떻게 써? 얘 거 2개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다 합치면 0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우선순위에다 맞춰서 다시 해볼게. 우린 지금 이제 1번, 2번까지 했고요. 3번을 가자. 아, 그런데 수소에 예외가 하나 있어. 여기 수소에서 예외가 이런 거 만나는 애. 자, 무슨 뜻이냐면 얘가 플러스 1 되고 싶은데 나보다 플러스 1이 더 잘 되는 애들 같이 만난 거야. 자, 저거는 우선순위야. 하나수를 매길 때 우선순위. 그러니 얘랑 같은 화합물에 들어있다 그러면 누구 먼저 매기란 얘기야? 얘 먼저 1번으로. 그럼 나트륨이니까 얼마? 플러스 1. 그러면 수소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헬륨처럼 되는 경우인 거지. 예외 있어? 쟤 만날 때, 나보다 센 놈 만날 때. 자, 그 다음에 3번째.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애들끼리의 우선순위였다면 지금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이 우선순위. 전김성도 세상 제일 큰 놈이 누구? 그치, F. 그럼 얘는 전자 몇 개 얻어와요? 하나. 얘는 예외가 없어. 누굴 만나든 난 무조건 가져올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HF 이렇게 만나도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혹시 OF2 이런 거 만나면 어떡할까? F가 마이너스 1짜리가 2개니까 O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NF3 자, F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그게 3마리니까 N은 플러스 3 해야 되겠지.
그럼 N은 NH3냐 NF3냐 누굴 받냐 했느냐에 따라서 N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F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4번이 산소. 16조 원소고 얘 다음으로 전기용성도가 큰 놈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전자 얻는 거 좋아해. 16쪽이니까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짜리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예를 들면 CO2 그럼 이거 살아서 어떻게 5가 나왔어. 마이너스 2짜리가 2마리 마이너스 4. 그럼 탄소는 플러스 4. 실제로 CO2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 2개 다 가져가서 마이너스 2, 다 가져가서 마이너스 2, 싹 다 뺏겼으니까 4짜리인 거야. 네. 자, 그런데 5가 예외가 있어. 나 마이너스 2 하고 싶은데 그거의 예외로 나오는 경우가 자, 나보다 센 놈 만났을 때. 그게 이거야. 나보다 센 놈 만났을 때. 돼요? 예외는 그럴 때 나오는 거야. 나보다 센 놈 만났을 때. OF2. 그 다음에 얘는 예외가 하나 더 있어.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어떻게 생겼지? 생겼지 뭐야? 어떻게 생겼지? H2O2. 그럼 H랑 뭐 중에 누가 우선순위예요? H 먼저. 그러니까 H 플러스 1 두고 얘가 합쳐서 2개. 아,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2개 나올라니 산소는 마이너스 1 해야 되겠구나. 돼요? 그래서 요거 2개가 과산화물까지가 예외. 자, 마지막 5번. 할로젠. 그래도 나름 17쪽 원소라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 셋이가 전자 얻는 거 좋아해. 근데 그 중에 F는 벌써 뺐잖아. 그럼 누구 남았어? 염소, 브롬, 아이오딘. 그럼 할로젠 17쪽 원소니까 전자 몇 개 얻고 싶다? 한 개 얻고 싶다. 그럼 얘네들은 예외가 좀 많아. 왜? 나보다 센 놈들이 여기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얘네하고 만나는 애들 예외 많이 생길 거야. 그럼 우선 봐봐. HCl, CCl4 이거 먼저 만들어 볼까? H 플러스 1짜리지? 그럼 얘는 당연하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하고 Cl 비교할 거예요. C 나온 적 없지? 그러면 Cl이 우선순위야. 이런 애가 마이너스 4개. 그러니까 탄소는 플러스 4. 여기까지는 예외가 아닌 거지. 그런데 Cl이 산소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Cl, 여기에 Cl. 물처럼 생겼는데 수소작이 Cl 들어간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산소가 전자 좋아해서 이렇게 가져갈 거니까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얘네는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 누구를 줘야 돼? 산소. 그래서 산소를 먼저 마이너스 2로 주는 거고, 그러면 둘이 합쳐서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하나가 플러스 1짜리거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쓴 거 봐봐. Cl2O랑 OF2랑 구조 같을까 다를까? 얘는 셋이 구조. 셋이 구조 같지? 그치? Cl이건 F건 결합할 수 있는 전자 하나 있는 거니까 H처럼. 그러니까 구조는 싹 다 같아. 물이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 식으로 쓸 때 Cl하고 H는 앞에다 쓰고 F는 뒤에다 쓰고. 이거 서술형으로 분자 구조 물어보거나 산화수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 있거든. 예전에 대화에서도 나왔어. 이거 이렇게 쓰면 날라가요. OCl2 써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쓰는 규칙은 플러스 되는 애. 산화수가 작아서, 아니 그 산화되는 경향이 작아서 그래도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애가 앞에, 플러스 되는 애 앞에, 마이너스 되는 애가 뒤에. 돼요? 물론 그거의 예외가 얘야. 질소, 암모니아. 이거 빼고 보통은 이게 다 맞아요. 됐지? 자, 이제 거기다가 그 5개 순서랑 예외까지 다 적어보세요. 시간 줄게요. 근데 순서를 플로우인지 위로 가게 해야 돼. 아니요? 그냥 1, 2, 3, 4, 5 하시면 돼요. 물론 F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 중에
우선순위이긴 한데 뭐 F는 없다 갔다 놔도 상관은 없으나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모은 거고 플러스 중에서는 수소가 좀 더 이기는 거고 아니 산소랑 수소 중에 더 이기는 거고 그 순서. 앞에 둬요. 이 붙어는 앞에 붙어있는 거. 일단 개수는 빼고 분자 내에서만 살아서 따지시면 돼요. 귀찮아도 아래 위로 다 쓰세요. 전체 따로, 개인 거 따로. 자, 산화수 안 변하는 애 있어요? 있어요? 수소랑 산소랑 안 변했어요? 오케이, 그럼 맞아. 한번 해봅시다. 수소 우선순위 플러스 1짜리, 두마리 플러스 2, 그럼 화학이 마이너스 2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순위 산소 마이너스 2짜리, 두 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 혼자 있으면 0. 자, 수소 플러스 1짜리, 그게 두 개. 그러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 그랬더니 수소하고 산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안 변했어. 그럼 산화수 안 변한 얘는 산화하는 반응에 참전한 게 아니니까 이제 신경 안 쓰시면 돼요. 그럼 누구누구 변했나 볼까요? 여기에 들어있던 H2S에 들어있던 S가 마이너스 2였는데 건너편에 S라고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 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S는요. 플러스 4였는데 역시 다 0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얘 S는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지? 근데 얘는 4에서 0으로 4만큼 감소했습니다. 산화수가. 그럼 산화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는 거. 나한테 있던 마이너스가 가버린 거잖아. 그럼 전자를 잃었던 얘기인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전자를 잃었어요의 의미가 되는 거고 산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걸 우리 아까 산화라고 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지? 얘가 환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가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렸어. 산화수가 두 개 증가했다는 건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산화수가 4 감소했다는 건 4에서 0이 되려면 플러스 4가 0 되는 방법은 전자 4개를 얻어왔다는 얘기지. 전자 4개를 얻어왔어. 잃어버린 게 2개인데 얻는 걸 4개를 할 수 있어요? 난 2개밖에 안 잃어버렸는데요. 쟤는 4개를 얻었는데요. 말이 안 되지. 얻은 전자와 잃은 전자의 수는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자 황이 몇 개가 들어있었어? 2개가 있었던 거야. 하나가 잃어버린 거는 2인데 그런 황이 전체가 2개 곱하기 2. 자,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반응식 개수 맞추기라는 걸 할 거야.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산화수는 찾겠지? 그럼 여기서 산화는 어떻게 변한 거야? 라고 확인을 하자. 그러면 H2S는 S로, SO2도 S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얘는 산화, 얘는 환원된 거고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반응을 안 하는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몰빵으로 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산화제, 환원제. 자, 산화제, 환원제 작년에도
그치? 내가 산화되는 거 아니라 산화시켜주는 애. 소화제처럼 누군가를 시켜주는 애. 그럼 여기서 산화된 놈이 누구니까? 자, 요 놈이 산화가 됐어, H2S가. 그럼 얘를 산화시킨 건 얘랑 얘랑 둘이 반응해서 요 놈이 산화가 됐다는 거. 시켜준 게 누구야? 짝꿍. 그래서 얘가 산화제. 돼요? 그럼 마찬가지 둘이 반응해서 요 놈이 환원이 됐으니까 요 놈이 환원제. 아이고 화려하다. 그럼 산화제 환원제까지 찾겠지?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면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290쪽. 235.